벤츠 EQS450 플러스 모델입니다. 전면부의 디자인은 다분히 전기차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장도 5m가 넘고 사실 작은 차가 아닌데 디자인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커 보이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내에 앉으면 그 크기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되죠. 본닛은 기존의 펜다를 대체하고 있을 정도로 앞에서부터 잘 덮어주고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앞뒤 도어 쪽부터 굉장히 적극적인 편이고요. 글쎄요, 아우디가 조명회사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벤츠도 이제 곧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센터 터널 중간에 살짝 적용이 되어 있기는 한데 앞쪽에 크러쉬패드 상하단에 굉장히 적극적인 편이기 때문에 아쉬움은 전혀 없고요. 다시 보더라도 도어 쪽에, 특히 앞뒤 도어 쪽에 굉장히 화려하고 적극적인 앰비언트 라이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LED인데요. 매트릭스 LED로 디지털 라이트라고 벤츠의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하향의 변동폭도 대단히 큰 편이고 자연광보다는 백색광에 가까우면서도 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죠.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입니다. 가운데에 쭉 연결이 되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가운데는 움직이지 않고 양쪽에서만 비상등 표시가 가능하고요. DRL과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거울 커버에도 LED로 방향지시 등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약간 여기에 잔상 같은 것들이 남기는 하는데 운전석에서 보면 이 정도에서 시야각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운전할 때 거슬리는 거는 전혀 없고요. 광원의 폭과 직진성이 굉장히 좋으면서 특히 폭도 넓고 초점이 아주 잘 맞는 장점이 있습니다. 테일라이트와 방향지시등 모두 다 LED 구성이고요. 번호판 보조등까지 LED입니다. A필러 쪽에서 뒤로 쭉 연결되는 라인이 원보우 디자인이라고 해서 한 판으로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면 확실히 차량의 크기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되는데요. 길게 뻗어있는 휠베이스가 멋스럽고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앞뒤 오버행, 특히 앞쪽 오버행이 상당히 짧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더욱더 여유 있어 보이고요. 휠 디자인은 다양하게 선택 가능하고요. 휠 사이즈는 19인치에서 22인치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물론 국내에서는 그 휠 사이즈를 전부 다 선택할 수 없지만은요. 앞뒤 타이어 사이즈는 같고 타이어는 265, 40, 21입니다. 사이드 스커트는 과한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기본기에 충실하고요. 조금 도톰한 편입니다. 도어 아래쪽에는 크롬 라인도 적용되어 있고요. 본닛이 펜다를 대신하나 보니까 측면에서 봤을 때 디자인 굉장히 독특하고요. A필러 끝쪽에 EQS라고 레터링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는 도어 쪽에 플래그 타입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기존의 벤츠 아웃사이드 미러랑 조금 디자인이 다릅니다. 그리고 뒤쪽에 유리 몰딩 부분은 조금 두툼하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반딱반딱한 크롬이 아니고 은은한 광택이 나는 크롬이라서 고급감을 아주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충전구는 조수석 뒤쪽에 자리하고 있고요. 전동으로 나오고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충전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익숙하죠? 운전석 앞쪽 휀다에 뭐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눌러봤더니 다른 기능은 아니고요. 워셔액을 여기에서 주입할 수가 있습니다. 둥글둥글한 이미지는 앞쪽보다 뒤쪽에서 더 도드라지는데요. 앞쪽은 약간 날렵한 느낌이 있다라고 하면 뒤쪽은 안정감 있고 근육질의 바디라인, 조금 볼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좁아지고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넓어지는 디자인 덕분에 뒤쪽에서의 안정감도 높은 편이고요. 의외로 디퓨저는 조금 공격적으로 디자인을 한 듯 싶습니다. 에어로핀 같은 것들이 양쪽으로 울퉁불퉁하게 솟아나와 있는 걸 보면 알 수가 있고요. 테일램프는 가운데도 얇고 길게 쭉 연결되기 때문에 차가 더 넓어 보이고 안정감 있어 보이는 느낌들 잘 표현해주고 있고요. 테일게이트 끝부분에는 얇게 립 스포일러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테일게이트 오픈은 전동이고요. 살짝 벤츠 엠블럼을 눌러주시면 오픈이 되고 패스트백 형태이기 때문에 오픈 사이즈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보통 전기차가 이 트렁크 공간이 협소한 게 단점으로 많이 지적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EQS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래쪽에도 여기가 공간이 굉장히 깊어서 물론 이제 펑크 수리기 같은 거 넣어 놓으셔야 되겠지만은 글쎄요, 여기에 케미컬이라든가 타올 같은 거 충분하게 보관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안쪽에 조명 같은 것들은 LED로 꼼꼼하게 잘 챙겨주고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 양쪽 측면에 이렇게 낮이라서 조금 덜 밝게 보이긴 하는데요. 꼼꼼하게 잘 갖춰주고 있습니다. 스크린은 제가 연결한 걸 빼뒀는데 요거를 위쪽에 연결하면은 텔게이트가 열릴 때 스크린이 같이 위로 올라갔다가 덮어주는 그런 형태로 작동을 합니다. 버튼 눌러주시면 다시 닫을 수가 있고요. 속도나 소음 적절하다라고 봅니다. 스마트 키는 최근 벤츠의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약간 브론즈 컬러로 마무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차별화되는 느낌이 있고요. 그립감 좋고 무게감도 살짝 있습니다. 락 원납기는 큼직하게 자리 잘 잡고 있고요. 바깥쪽 도어 손잡이는 전동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있는데 앞뒤 모두 락 원락이 가능하고요. 지금 이 차량은 조금 아쉽지만 소프트 크로징, 고스트 크로징 기능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닫았을 때의 체결감 좋은 편에 속하고요. 도어는 굉장히 좀 두툼한 편이고 프레임리스 타입이라서 개방감이 뛰어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재질이 상당히 독특한데요. 이런 데는 스웨이드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무리 잘 해주고 있고 낮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실내는 블랙 원톤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요. 좀 차분하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이런 데는 살짝 밝은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레이하고 블랙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 것 같고요. 시트는 3개까지 메모리가 가능하고 통풍하고 열선 각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락 원납 기능은 도어 안쪽 손잡이 바로 뒤쪽에 자리하고 있어서 사용하기 편리했고요. 다른 것보다 블랙 하이그로스가 최소화되어 있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부메스터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입니다. 이런 데도 앰비언트 라이트 굉장히 좀 진하게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우드 패널 같은 거 만져봤을 때 촉감 좋고요. 뒤쪽에 전동 테일게이트 스위치도 달려 있습니다. 웹포켓 크기 적절합니다. 알루미늄으로 덧대져 있는데 여기에도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해서 앰비언트 라이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시트는 보통 벤츠의 시트들이 여기에 럼버 서포트가 달려 있는데 럼버 서포트는 안쪽에서 화면에서 다 조절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날개의 조인 부분, 이런 데 조인 부분도 조절이 가능하고 4A 타입으로 럼버 서포트 갖추고 있고 시트의 마사지 기능이 아주 제대로입니다. 전동으로 헤드레스트의 높낮이 길이 조절 가능하고요. 언뜻 보면 되게 독특하게 생겼는데 일체형으로 생긴 시트 치고는 굉장히 편안했습니다.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는 앞쪽이 오픈이 가능하고요. 뒤쪽은 커튼만 여닫을 수가 있는데 유리 면적이 굉장히 크죠. 센터 터널은 가운데가 뚫려 있어서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USB-C 타입으로 단자 2개 갖춰 놓고 있고요. 이런 데도 스웨이드 재질로 아주 고급스럽게 잘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래쪽에는 플라스틱 재질이지만 위쪽은 이렇게 스웨이드로 딱 덮어줘서 고급감 잘 살려주고 있고요.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고 금속하고 고무가 혼합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4A 타입으로 전동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무릎 에어백도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죠. 조명 스위치는 로터리 방식인데 이게 굉장히 부드럽고 위치도 적절하고요. 사용하기 편리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스위치는 이쪽에 달려 있네요. 패널이 거의 하나로 붙어 있다시피 해서 굉장히 화려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하이퍼 스크린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스티어링 휠은 벤츠의 전형적인, 최근에 나오는 벤츠의 전형적인 D컷을 따라가고 있고요. 측면에 이 펀칭도 돼 있고 그립이 굉장히 두툼해서 여성 운전자분들은 모르겠는데 남성 운전자분들의 만족도는 높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가운데 에어백 부분이 여기 가죽으로 딱 돼 있었으면 정말 최고인데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살짝 아쉽기는 하네요. 전원 스위치는 암레스트 앞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위에 조그맣게 비상등 스위치도 갖춰주고 있습니다. 작동했을 때가 조금 재미있게 움직이죠. 전원 스위치 켜보면 실내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특히 이 앰비언트 라이트의 구성이라든가 전체적인 디지털로 보여지는 화면들이 굉장히 세련됐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벤츠가 최근에 이 클러스터 안쪽에 보면은 다양한 정보들을 정말 효율적으로 아주 잘 표현을 해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만족도도 대단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클래식 메뉴고요. 스포츠 메뉴로 전환해서 보실 수도 있고 디센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서는 증강현실, 기본 스포츠, 각각 에코 디스플레이 등 본인이 원하는 디스플레이를 설정을 해서 보실 수가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HUD가 국내 소비자분들한테 굉장히 좀 어필하기 좋을 것 같은데요. T맵에 연동이 됐을 때는 길 안내까지 같이 연동이 돼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티어링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과 위쪽에서는 안쪽에 있는 클러스터의 정보들 조절하실 수가 있고, 우측에는 메인 AVN을 컨트롤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컨트롤이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패드 시프트가 있는데 이거는 회생 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이퍼 스크린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게 아마 17인치가 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말 큼직큼직하고요. 후진했을 때의 카메라도 또렷하고 왜곡 같은 것들, 주변의 왜곡도 큰 편은 아닙니다. 핸들 돌려보면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아주 민감도 높게 잘 움직여주고 있고요. 원하는 화면을 조금 선택해서 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벤츠가 굉장히 잘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 방향지 시등 같은 것도 연동이 될까요? 되네요. 지금 보시면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시죠? 최근에 나오는 차량들은 이런 디테일에서도 분명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방향지 시등 켜보면 다시 나오고, 비상등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기본 메뉴는 벤츠의 최근 차량들과 같기 때문에 벤츠의 기존 오너분이시라면 크게 어렵지 않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컴포트에서 이 시트 마사지 기능이 아주 제대로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한 장점으로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인정해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은 부분이고요. 온도 조절 메뉴도 이렇게 다양하게 컨트롤을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직관적으로 준비가 돼 있어서 금방 적응하시기에 좋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포전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조수석 쪽에도 이쪽에도 모니터가 적용이 됩니다. 컵홀더는 2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공간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고요. 여기에도 공간이 있고 이 앞쪽에서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가능하고요. 눌러보면은 큼직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슬라이딩 되는 방식이라서 깔끔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 다이나믹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선택이 가능하고요. 간단한 핫키들은 이 뒤쪽에 오밀조밀하게 구성을 해 놨습니다. 암레스트는 크게 적절하고 앞쪽에서부터 넉넉하게 연결이 되고요. 양문형으로 열리는 암레스트 안쪽의 공간에는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 2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간은 뭐 벤츠 치고는 이 깊이가 굉장히 깊어서 사용하기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조수석 쪽 수납 공간은 여기에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버튼 눌러주시면 열리는데 안쪽에 공간이 그렇게 썩 넓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쪽은 괜찮은데 저쪽은 좀 깊이가, 안쪽이랑 바깥쪽이랑 깊이가 달라서 그렇게 효율적인 공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안쪽에 이런 이 카펫 같은 재질은 역시 벤츠다운 마무리가 돋보이는 듯 싶고요. 선바이더 내려보면 커버 올렸을 때 LED 조명인데 길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랑 연동이 되어 있고요. 거울 크기는 적절합니다. 그리고 룸밀러는 테두리 부분이 투명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실제보다 조금 커 보이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이 맵등 테두리 부분에도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를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줬습니다. 참고로 모든 조명은 전부 다 LED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썬루프는 크기가 굉장히 큰데요. 열고 닫았을 때의 느낌이 상당히 좀 시원하고 좋습니다. 롤이 앞쪽은 뒤에서 앞으로 오고 뒤쪽은 앞에서 뒤로 가는 그런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뒷좌석입니다. 유리는 깔끔하게 다 내려가고요. 유리가 나눠져 있는데 뒤쪽은 움직이지 않고 앞에 것만 깔끔하게 잘 내려갑니다. 디자인은 앞쪽하고 같고 역시 통풍하고 열선 시트 각각 3단으로 조절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버튼이 하나만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누르면 열선이고 이 앞쪽을 누르면 통풍 시트가 이렇게 작동을 해줍니다. 패널 같은 것들이나 앰비언트 라이트 적극적인 편이고요. 여기에도 알루미늄으로 패널이 덧대져 있는데 메르세데스 벤츠는 간접 조명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트가 S라는 엠블럼을 달고 있는데 EQS거든요. 근데 안장이 좀 짧고 바닥이 너무 평평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되게 포지션이 좀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좀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ISO 픽스는 이 뒤쪽에 이렇게 숨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 헤드레스트의 쿠션 같은 경우는 S다운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가운데에도 저렇게 헤드레스트를 갖춰주고 있습니다. 암레스트를 한번 내려볼까요? 이렇게 내려보면 무선 충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열어보면 여기에도 무선 충전이 여기에서 가능하고 여기에는 태블릿이 착탈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헤드레스트가 좀 독특하네요. 그리고 이 차량은 리어 모니터 옵션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 수입된 차량 중에서는 모든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 대표적인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닥 부분 굉장히 평평하고요. 공조장치는 가운데에 있고요. 이렇게 에어벤트 준비되어 있고 포지션하고 온도 조절, 바람의 세기 같은 것들을 운전석 뒤, 조수석 뒤 각각 컨트롤 가능합니다. 4웨이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공조장치 아래쪽에는 USB-C 타입 단자 2개 그리고 HDMI 단자 2개 각각 갖춰주고 있네요. 그리고 B필러 쪽에도 이렇게 에어벤트를 꼼꼼하게 잘 갖춰두고 있고요. 뒤쪽에 모니터가 큼직하고 다양한 정보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컴포트 기능 같은 것들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등 릴렉싱 온열이라든가 모빌라이징 마사지 같은 것들, 클래식 마사지 같은 것들을 운전석 뒤, 조수석 뒤에서도 제대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트 포지션이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그렇게 편하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내비게이션 같은 거 뒤쪽에서도 충분하게 조절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다양한 차량의 기능들도 역시 뒤쪽에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뒤에 앉아서도 크게 그렇게 심심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측면에 보면 이너 커튼 같은 것들이 보통 이 정도 차급에서는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뒤쪽에 라이트 기능은 여기서 눌러보면 여기에서 누르면 작동이 되는군요. 가늘고 길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다 물론 LED 구성입니다. 굉장히 밝고 좋죠. 뒤쪽에서 봤을 때의 느낌은 다분히 미래지향적인 느낌들 제대로 잘 구현을 해주고 있고요. 하이퍼 스크린은 EQS에서 필수 옵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느낌 좋죠? 도심이나 교외에서 운행을 할 때 굉장히 조용하고 실제 크기가 약간 부담이 될 것 같기는 한데 또 막상 몰아보면은 시트 포지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차량의 크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닙니다. 에어 서스펜션은 글쎄요, 세팅 자체가 저속보다는 고속에서 안정성에 조금 더 초점을 두지 않았나 싶고요. 저속에서 앞에 과속 방지턱이 있는데요. 잠깐 넘어보면은 조금 잔진동은 잘 잡아주는데 일단 좀 타이트하게 느껴집니다. 푹신푹신하고 부드러운 세팅의 에어 서스펜션이 아니다라는 점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반 내연기관 차량들에 비교를 했을 때 배터리가 바닥에 평평하게 그리고 낮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리어 엑셀까지 같이 움직이는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저속에서 이 슬라롬 같은 거나 코너링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이 뱀 같아요. 뱀같이 어떻게 이렇게 차가 돌아나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묘한 느낌이 듭니다. 스포츠성에 있어서는 내연기관 차량들보다 오히려 EQS가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역시 화려한 듯 싶습니다. 앞에서도 화려하지만 뒤쪽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화려하죠. 유턴 같은 거 해보면 지금 2차선 조금 벗어날 정도의 거의 중형 세단 정도의 공간이면은 충분히 돌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리어 엑셀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참고로 저속에서는 진행 방향의 역방향 그리고 고속에서는 진행 방향의 순방향으로 4.5도까지 꺾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그 코딩 같은 거 해가지고 좀 풀어주면은 최대 10도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옵션으로 하이퍼 스크린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클러스터 하이퍼 스크린 그리고 조수석 쪽에도 모니터가 하나 더 있다 보니까 미래에서 온 뭔가 탈 것을 내가 시험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좀 뿌듯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하차감도 좋은 편이지만 실내에 앉아가지고 차량을 운행할 때의 그 만족도나 좀 이질적인 느낌들, 정말 신기하다라는 느낌들이 굉장히 높게 느껴지는 그런 차량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뒷좌석 시트가 안장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시트 키네틱스나 아니면 마사지 기능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편이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할 때 불편할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S가 붙었기 때문에 내연기관 S 클래스 모델을 생각하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뒷좌석이 그렇게 썩 편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서스펜션 자체는 에어 서스펜션 세팅이 대단히 편안하고 또 세련된 편에 속하기 때문에 뒷좌석에서 이 시트가 조금 아쉬워서 그렇지 서스펜션 자체는 상당히 안정감이 있고 안락하고 편안한 느낌들 꾸준하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인위적으로 발생시키는 윙하는 그 우주선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EV 차량들 타는 그 소리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도심 주행에서나 저속 구간에서는 거의 소음이 느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심 주행에서는 오히려 내연기관 S클래스보다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실내 리뷰 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뒷좌석이 사실 뭐 회장님이나 사장님들 타고 다니시기에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편한 시트는 아니에요. 그리고 바닥 공간이 배터리 때문에 이 내연기관은 푹 파여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발이 또 이 포지션이 되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면 오너드라이브로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도심 주행에서는 S클래스 내연기관보다 좀 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은 거는 분명하고요. 그리고 급속 충전은 200kW대의 충전기로 했을 때 약 11%에서 80%까지 올라오는데 31분, 32분 정도면 충전이 가능하더라고요. 앞뒤 모두 멀티링크 서스펜션이고요.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돼 있는 차량입니다. 덕분에 코너링도 코너링이지만 전체적으로 이 승차감에 있어서의 만족도는 대단히 높은 수준을 구현해주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배터리 용량은 107.8kWh고요. 마력은 333마력에 토크로 치면은 약 57.8인가요?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힘에 있어서 아쉬운 느낌은 크게 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가속력, 전기차들 보면은 팡팡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이 EQ에서 S 배지를 달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진중하면서도 고급스럽게 그러면서도 안정감을 높여주는 그런 느낌들을 잘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셋업도 굉장히 민감도가 높은 편에 속하고요. 참 그리고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는 무선으로 연동이 가능하고요. HUD에 연동이 됩니다. 길 안내 기능이 HUD 쪽에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분들이 이런 부분의 만족도는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 민감도도 높지만 이렇게 제대로 구현을 해주면 만족도도 높고요. 증강현실 기능이라고 해서 앞차의 거리를 이렇게 운전자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HUD에 띄워줍니다. 지금 화면에 HUD가 잡힐 것 같기는 한데요. 굉장히 좀 큼직하고 컬러 구성도 좋은 편이고요. 소음하고 진동은 글쎄요.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극적으로 적용이 돼 있고 상대적으로 이 풍절음보다는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훨씬 더 잘 억제가 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유려하게 쭉 매끈하게 빠져있는 이 디자인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풍절음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보다 조금 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차가 너무 조용해서 그런지 아니면 아래쪽에 배터리라든가 적극적인 NVH가 잘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보다는 이 풍절음이 조금 더 도드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시속 한 130, 140, 150 이상 달려야지 조금씩 커지는 그런 느낌이고요. 시트 안장이랑 바닥 부분만 내연기관처럼 조금만 파여 있었으면 정말 편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아쉬움은 분명히 듭니다. 하지만 에어 서스펜션 덕분에 상쇄되는 부분도 또한 분명히 있고요. 마사지 기능이 좌측, 우측, 운전석 뒤, 조수석 뒤에 모두 꼼꼼하게 적용이 돼 있다 보니까 장거리 여행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음하고 진동 부분은 앞좌석과 같은 수준이고요. 상대적으로 뒤쪽이 조금 더 조용하고 안락한 느낌이 배가 되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도심 주행이 많고 뒤에 앉으시기보다는 앞에서 직접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이 선택을 하신다면 내연기관 S클래스보다는 저는 EQS를 좀 추천드려보고 싶고요. 물론 집밥이라든가 회사에서 충전이 분명히 가능하다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거리 주행이 많고 기사분을 두고 뒤에 많이 앉으시는 분이라면은 아직까지는 저는 EQS보다는 내연기관 S클래스가 좀 더 잘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충전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고속도로에 이 초고속 충전 인프라가 조금씩 깔리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 차량은 이 컨센트는 브라켓은 맞는데 충전은 아직 안 됩니다. 아직 소프트웨어가 입력이 안 됐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제가 시승하는 동안에는 그 인프라를 사용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은 조금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사운드 시스템은 부메스터인데요. 잠깐 들어볼까요?
네, 다른 것보다 이 사운드 재생이 굉장히 좀 생생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고음, 중음, 저음 때도 아주 또렷하게 각각의 역할을 잘 해주고 있고요. 뭉개지는 듯한 느낌 전혀 들고 있지 않고 일반 오디오에서 재생했을 때 안 들리던 소리도 귓가에 아주 가깝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터널 안에 들어오면 벤츠의 EQS의 이 화려한 앰비언트 라이트가 전달이 될 것 같은데요. 몇 해 전까지만, 몇 세대 전까지만 해도 벤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시장을 제대로 리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다이나믹이라고 되어 있는 스위치를 누르면 되고요.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인디비듀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스포츠 모드에서 약간 사운드를 좀 재미있게 바꿀 수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인디비듀얼에서 개별 설정 해주셔도 되는데 모드를 그냥 지정을 해놓고 에코 컴포트에서 들리지 않던 소리가 스포츠에서 들릴 수가 있는데요. 잠깐 킥다운을 해보면 내연기관에서 느꼈던 그 다부진 엔진 해주는 비슷하게 구현을 해놨는데 이런 부분도 운전의 재미를 확실히 더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패들 시프트는 회생 제동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해보면 일반 회생 제동, 강력 회생 제동, 그리고 회생 제동 안함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 모드 간의 편차가 굉장히 또렷합니다. 고속주행에서는 상대적으로 일반 회생제동을 사용하다가 회생제동을 안 하는 쪽으로 풀어주고요. 그리고 도심 구간에서나 저속 구간에서는 일반 회생제동을 사용하다가 조금 더 강력하게 담력을 걸어주는 그런 느낌들도 있고요.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겠지만요. 제가 현재까지 시승을 해본 전기차 중에서는 가장 승차감이 좋은 차량이 바로 EQS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이고 안락하고 또 편안한 느낌들을 꾸준하게 유지해줬습니다. 브레이크 반응은 회생제동의 도움을 분명히 받고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브레이크만 본다라고 하면 글쎄요, 내연기관 차량들보다 초반에 조금 부드럽게 밟히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생제동하고 적절하게 같이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내연기관보다 훨씬 더 브레이크 성능이 좋지 않나라는 느낌이 있고요. 국내에서 인증을 받을 때 한 번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능 거리는 478km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차량을 딱 2번 충전을 해봤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 92%에서 95%, 100% 충전은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530에서 570 정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물론 주변의 온도라든가 운전 습관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제대로 관리하면서 운행을 한다라고 하면 550에서 600 정도는 어렵지 않게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공인 전비는 킬로와트아워당 3.8km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주행을 했을 때는 4.1도 나왔고요. 조금 떨어졌을 때는 3.4까지도 떨어지긴 했습니다. 전기차가 오히려 내연기관보다 훨씬 더 이 전비 같은 거 측정하려고 하면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승에서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장기간 운행을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국내에서는 여름철하고 겨울철하고 장기간 운행을 하면서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느 전기 차량들처럼 폭발적인 가속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롤러코스터 같은 거 타고 있는 듯한 느낌, 순간적으로 멍하면서 제로백이 거의 뭐 4초대, 5초대 막 이런 친구들 타보면 치고 나가는 이 느낌, 토크감이 대단하거든요. 근데 EQS 같은 경우는 힘은 분명히 있는 친구인데 그런 세팅은 아닙니다. 확실히 이 S로 끝나기 때문에 내연기관의 S클래스를 많이 좀 의식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힘있게 나가기는 하는데 그렇게 순간적으로 퍽퍽 치고 나가는 그런 세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장점 중에 하나가 뒷좌석 시트는 솔직히 불편했거든요. 근데 앞좌석 시트는 너무 편했습니다. 릴렉싱 마사지 기능부터 모빌라이징 마사지, 액티베이팅 마사지 등 여러 가지가 있고요. 에너지 컴포트라고 해서 온도라든가 시트 포지션이라든가 이 마사지 기능까지도 종합적으로 움직여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장거리 여행 같은 거 하실 때 또는 도심에서 가다서다 반복하고 좀 장시간 차 안에 앉아 있을 때는 피로회복에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코너링 같은 거 해보면 확실히 좋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앞에서 운전할 때 그리고 앞좌석에 앉아있을 때 뿐만 아니고 뒷좌석에 앉아있을 때도 그 느낌은 고스란히 다가옵니다. 안정감으로 다가온다고 좀 표현을 드려볼까요? 그리고 후륜 조향, 리어 엑셀이 움직이는 부분이
앞에서 움직였을 때 제가 이 뱀 같다는 표현을 드렸었는데 그 뱀 같은 느낌은 뒤에 앉아있을 때 훨씬 더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미끈미끈하게 엉덩이가 좀 실룩실룩거리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차량이 크기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손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아주 매끈하게 싹 돌아나가는 걸 보면 확실히 이 리어 엑셀이 전장 5m 그리고 휠베이스 3m가 넘는 차량들에서는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정말 이 차의 코너링만큼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후륜구동이거든요. 참고로 이 EQS가 국내에서는 지금 450 플러스 이 후륜구동이 주력인데 어떻게 라인업을 갖고 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독일 현지에서 보면 350 있고요, 450 있고 580 이렇게 세 가지의 라인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조금 더 다양한 라인업이 소개가 빨리 돼줬으면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확실히 차가 조용하다 보니까 이 벤츠의 방향지시등 소리, 이 소리거든요. 이 소리가 그렇게 거슬리지는 않았는데 이상하게 이 차를 시승하니까 이런 그 방향지시등, 전에는 그냥 내연기관 차량들 시승할 때는 묻혀서 지났던 소리들도 굉장히 좀 도드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것 같죠? 네, 이상 벤츠 EQS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